예, 안녕하세요. 이변일대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기고를 낸 휴가철 급증하는 성범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대한변협에 형사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고 형사사건 중에서 성범죄, 마약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기관이나 기구의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성범죄 사건 진행해서 무죄, 무혐의 받았고 현재도 굉장히 많은 사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성범죄 같은 경우 기소가 되면 98% 이상 거의 유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진행해서 1년에 한 7, 8건 정도 무죄를 받을 정도로 성범죄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전문적인 변호사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맞는 거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뭐 여러분들이 보시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여태까지 성범죄에 대해서 무죄를 받아보지 못한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다 대부분이 무죄 못 받아봤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1년에 뭐 7, 8건 정도 받아볼 정도니까. 그리고 뭐 제가 최근에도 지난주에 이제 여러 성범죄 사건 관련해 가지고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한 5건 정도가 다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성범죄 관련해 가지고는 전문적인 변호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서울 파이낸스에 휴가철 급증하는 성범죄라는 주제로 기고문을 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휴가철이면 급증하는 대표적인 범죄가 성범죄입니다. 특히 가장 문제되는 것이 강간, 중강간, 강제추행, 중강제추행, 그 다음에 이제 몰카 범죄 등입니다. 피서지에서 술기운에 혹은 흥분된 마음에 상대방의 의사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휴가철, 즉 피서철 지나고 나면 이 성범죄 관련해 가지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를, 그리고 중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강간죄랑 중강간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추행죄는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그리고 중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를 의미하며 두 죄 모두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몰카범죄로 알려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를 의미하고 성폭법에서 이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혐의를 부인하든 혐의를 인정하든 적극적인 대응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말씀드리지만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는 혼자서 대응하지 마시고 아무리 본인이 판단해서 억울하고 아무리 가벼운 사안이라 하더라도 변호사님과 함께 대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성범죄 같은 경우는 성범죄 전과가 생기고 성범죄 전과 생기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제약을 받죠. 뿐만 아니라 성범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정말 중한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은 억울하다면 목격자의 진술, CCTV 영상, 메시지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 내지 스킨십을 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은 술에 만취한 상태가 전혀 아니었으며 상대방이 당시 상황을 기억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패싱아웃이 아닌 블랙아웃이다. 그리고 풍경을 촬영했을 뿐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없다. 상대방의 정체적인 모습을 촬영했을 뿐 특정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없다 등 주장을 하면서 당연히 법률적인 관점에서 주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판례나 이런 걸 또 들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아까 패싱아웃, 블랙아웃 이런 용어를 말씀드렸는데, 블랙아웃 같은 경우는 술의 기운으로 인해서 당시에 내 의지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지만 이제 술이 깬 다음에 기억을 못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블랙아웃 같은 경우는 이제 무죄가 나오겠죠. 무혐의가 나오거나. 패싱아웃 같은 경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길거리에서 보시면 이제 술 취해가지고 쓰러져 있는 분들 있죠. 그 정도가 되면 이제 패싱아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패싱아웃 같은 경우는 즉 심신상실 한거불능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중강간, 중강제추행이 성립되고 중강간, 중강제추행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강간죄, 강제추행죄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그래서 처벌수위 굉장히 높죠. 그리고 실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됩니다. 또한 반성문, 탄원서, 정식과 진료 내역서, 성관련 교육 이수증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점, 그 다음에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부각하며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처벌 수위가 높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기에 성범죄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관계를 하거나 신체적 접촉을 할 때 상대방의 의사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즉 성관계 하기 전, 스킨십 하기 전
상대방의 의사를 정확하게 확인한 뒤 상대방이 승낙하면 성관계 혹은 스킨십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있다면 성관계나 스킨십을 하면 안 됩니다. 피서지에서는 일회성 만남이기에 처음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섣불리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성관계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래서 사건이 돼가지고 저한테 오시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피서지에서 복장이 다소 가볍다 보니 몰카를 촬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범죄죠. 그리고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성관계 몰카의 경우에는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 선고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안 걸리면 되겠지 이런 아니란 생각으로 촬영했다가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뿐만 아니라 평생 성범죄자로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피서지에서는 스킨십 성관계가 다소 자유로울 것이라고 착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당부드립니다. 피서지의 낭만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낭만은 언제 어디까지나 서로 합의된 상태에서 있어야지 낭만인 것입니다. 휴가철이 지난 뒤 성범죄에 휘말린 의뢰인분들을 보면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 제가 정말 잘못된 판단을 한 것 같다.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며 후회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후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휴가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휴가 시즌 전에 이런 이제 내용을 제가 이제 기고를 했고 여러분들도 이제 휴가 가기 전에 이런 내용을 좀 알고 오해를 받지 않게 이렇게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여 이제 성범죄나 이런 게 문제가 되면 혼자서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혹시나 저랑 이제 상담을 받게 되면 제가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지 않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선임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뭐 굳이 뭐 한 건 더 수임해서 뭐 이렇게 클라이언트 분들이랑 신뢰관계를 깨트리거나 그런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하는 사건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굳이 그렇게까지 선임할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성범죄 같은 경우는 자칫 잘못하면 자칫 잘못 대응하면 성범죄 전과가 생기고 그 다음에 처벌도 굉장히 중하기 때문에 이거는 변호사님과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뭐 피서지나 아니면 뭐 성범죄가 문제가 돼가지고 만약에 뭐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뭐 저뿐만 아니라 저와 비슷한 이제 뭐 경력을 가지고 성범죄에 관련해 가지고 전문적인 변호사님과 함께 대응하는 거 꼭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엔 있다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